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에서 공항통합 이전을 홍보하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무안 주민들은 상여까지 동원하며 광주시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수명이 끝나가는 영광 한빛 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덕화사지와의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완도 중암사지터 발굴 조사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민선 8기 2년 신안군의 군정 성과 보고회에서 박은양 신안군수가 목포시의 통합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무안에서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홍보 캠페인을 하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조만간 3자 회동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시기 등을 놓고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광주시장의 무안 방문은 취소됐지만 주민들은 상여까지 동원하며 그동안 광주시의 일방적인 홍보전을 규탄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무안군 일로읍 전통시장에 상여가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안 방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준비한 겁니다. 침략자처럼 고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짓거리고 있는 현실에 귀가 거꾸로 섰습니다. 주민들은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통해 무안군을 자극하고 있는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주시가 계속 무안군을 방문하고 있어서 무안 국민들이 극도로 흥분돼 있습니다. 자극하지 오지 마십시오. 광주시의 네 번째 공항 통합 이전 홍보 캠페인에는 당초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돌발 충돌 상황 등을 우려해 광주시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하루 전까지도 홍보전 강행 의지를 내비쳤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일 아침 무안군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안군과 전라남도의 요청 때문이라면서 강 시장은 7월 중에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저는 무안 군민과의 직접 대화는 연기합니다만 7월 중 열릴 3자 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김영록 전남지사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7월 중에 구체적 날짜를 빨리 확정해 3자 회동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실무진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3자 회동 시기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무안군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비공개 회동에서 광주시 태도 변화에 따라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를 근거로 준비 기간을 감안해 7월을 회동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3자 회동에 대해서 참석하겠다. 그러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3자 회동하는 자리는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한편 그동안 군공항 이전 반대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김산 무안군수는 이례적으로 이번 무안 일로읍 전통시장 집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조성된 지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평과 고창 등 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평군 주민들은 한수원이 만든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과 87년 운행을 시작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설계 수명인 40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완료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 비상구역에 있는 영광과 한평, 고창 등 6개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을 두고 한평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평 군민들은 이 초안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주민 보호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 보호 대책, 원산 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는 온전히 있는 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한평 주민 소송인단 1,400여 명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수원 본부가 있는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시 작성한 뒤 공청회 등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쓸 때는 초안에는 방사선 원앙이라고 해서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이것도 그 원자력안전법 위반이거든요. 한수원은 다음 달 19일쯤 한평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공청회가 진행되면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막기 어려운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 전남 시도의사회는 자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3,4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광주시 의사회는 집단 행동 대신 자율적인 휴진으로 의협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사회 전체 회원의 60%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40%는 2, 3차 병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3,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전남도 의사회도 18일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각 회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대본 결정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 1조로 지정해 각 의료기관에 직접 명령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개원이 집단 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2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보고대사의 청해진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건립된 중암사지터 시굴조사 결과 고려 말부터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중암사지터의 역사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완도군은 이번 시굴조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밀 발굴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장보고대사의 청해진 유적이 있는 장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도읍의 산자락. 난대림 가득한 숲속에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축을 만들고 건물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형식입니다. 최근 열흘간 시굴조사에서 건물지 2동과 담장, 석축, 성렬 등 유구와 백자편, 도자편 등이 출토됐습니다. 시굴과 토층 조사만으로 근대에서 고려 말에 이르는 문화층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역에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이 사역이 왜 지어졌는가 또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찾는 굉장히 기초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도군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시굴조사 결과 설명회를 갖고 중암사지가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법화사지와 더불어 해양 불교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진으로만 남은 3층 석탑, 정자리 팔각부도가 불러온 법화사와의 연관성 등 중암사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완도군은 내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될 때 법화사지터 발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당시의 또 유물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폐허로 남은 완도군의 사찰터는 법화사와 중화사지 등 5곳,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완도군의 사찰터 정밀조사 결정에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속되는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과 주철현 의원실을 방문해 정부가 조속히 쌀값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정부의 15만 톤 시장 격리만이 쌀값을 반등시킬 수 있는 대책임을 인지하고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 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장남에게 각각 위자료 7,500만 원, 나머지 두 아들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과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선 8기 2년 신안군의 군정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목포시의 통합 태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양 시군의 통합은 필요하지만 목포시의 실질적인 통합 노력이 없으면 신안 군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목포시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민선 8기 2년 성과 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에서 박우량 군수가 목포 신안 통합과 관련해 목포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신안 군민들의 목포시 화장장 공동 이용 문제와 목포 학교 급식 신안군 농산물 100% 사주기 등등 신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군수가 아무것도 안 들고 지역 주민들한테 미래의 통합이 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신안 군민들의 통합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목포시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 것입니다. 박 군수 본인이 통합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여론을 찬성 쪽으로 돌릴 목포시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뭐가 당근을 또 이행되는 걸 보고 가서 군수가 지역 주민들한테 보십시오. 저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목포시가 그랬어요. 화장장 같은 것도 개선이 되면 전 면에다 프랑카를 걸어라.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신안군의 인구 증가. 지난해 인구가 전년도보다 17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실시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햇빛 연금과 햇빛 아동수당으로 140억 원 넘게 지급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에서 4년 만에 100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현재까지 100일해에 감염된 도민은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5명, 84%로 가장 많았고 0에서 9세, 70세 이상에서 각각 3명씩 발생했습니다. 100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과 기침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구토와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백신 접종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당부됩니다. 목포시 의사회가 제19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고등학생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26개 병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종현 회장은 학생들에게 더욱 학업에 정진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안군은 오늘 임자면에서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파 기계 수확과 톤백 유통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양파의 줄기를 절단하고 수확기로 파내서 톤백 포대에 넣은 뒤 저장 유통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을 선보여 인건비 절감 효과를 실증했습니다. 신안군은 양파 기계와 수확이 정착되면 노동력 절감은 76%에 비용은 28%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광주 전남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담양과 곡성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지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폭염 발생 일수는 9.3일로 재작년 5.1일에 비해 80% 길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해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차량을 일부러 바다로 빠뜨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외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등의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0.1헥타르 이상 논농업을 하는 농업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지급 단가는 식용 옥수수는 헥타르당 100만 원, 두류, 가루쌀은 2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조사료는 43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라남도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마련과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국제 물류 특구 지정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세미나와 특례 조항 설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남경찰서는 중고 농기계를 싼 값에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국의 농민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농기계 판매업자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1년 동안 과거 자신과 거래했던 해남과 충남, 아산 등 전국의 농민 15명에게 추가금을 내면 군 보조금 대상 농기계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농기계 구입 대금 2억 3천여만 원과 중고 농기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가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부가 주관한 2024년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신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이번 선정으로 5년간 지원받는 28억 원의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항만 산업 전환 기업들의 재직자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